질문 있니? 자, 10번 안 돼 있는 사람 같이 볼게. 오! 10번 맞춘 사람. 아무도 없어? 못 맞췄어? 물어보잖아, 내가. 찍어서 말했어. 아, 잘 맞췄어. 얘는 일단 기울기를 하려고 해봤더니 x의 증가량 이것보다 y의 증가량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게 최소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아니 적지마 이렇게 애들이 출발을 한다고. 근데 이거 가지고 요 식의 최소값 구하려면은 미적분 2에서 분수함수를 배워야지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방법으로 풀지 못해. 그래서 출발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가장 큰 핵심은 얘는 정해져 있는 거지, x축 위의 점. 그러면 이미의 요 점 자체가 어디 있는 건지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이 점은 요게 핵심인 것 같아. 이 이차함수 위의 점이라는 걸 알고 출발해 줘야 돼. 요거는 적어야 돼. 얘는 적지 않고. 시우야, 꼭지점의 x좌표 뭐니?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2. 3,2가 나왔다, 그지? 자, 그렇다면 x축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 대략적으로 2.5 2분의 5, 0이라는 게 하나 있고, 요점. 근데 꼭지점이 3,2라고 했으니까 요거보다 약간 오른쪽에 꼭지점이 있네? 요 꼭지점이 3,2 요렇게 되겠네, 그치? 요런 위치에 있다. 자, 그러면 기울기는 양수이면서, 기울기는 양수. 그렇다면 이렇게 딱 갔을 때 얘가 3이잖아, 그치? 이쪽 편으로 가면 기울기가 음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얘보다는 오른쪽 편에 있어야 돼. 오른쪽 편에 이차함수 위의 점. 그러면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이거의 기울기, 여기 있다라고 하면 이거의 기울기, 여기 있다라고 하면 이거의 기울기, 그 다음에 이쪽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의 기울기, 이쪽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의 기울기. 그랬을 때 그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어떨 때 최소입니까? 라고 하면은 요 점에서 쭉 해서 접하게 만들 때, 요때 P점, 요걸 P라고 할게. 요때 P점이 위치했을 때 기울기가 가장 최소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얘는 중문제가 아니야. 난이도를 잘못 설정한 것 같은데? 출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놓자. 자, 그러면 우리가 힘들게 이거를 찾아냈다라고 하면 요 직선은 y는 m, 그렇지만 요 점을 지나고 있겠지. 그래서 x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는 mx 마이너스 2분의 5m이 되겠죠? y는 요 직선이. 자, 그러면 2차 함수하고 요 미지수 m이 나온 요 직선하고 접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얘와 얘가 서로 같다라고 놓고 연립해서 판별식 띄는 형을 써줘야 돼. 자, 넘어가 볼게. x의 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m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11 플러스 2분의 5m 은 0. 자, 불행하게도 짝수 판별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판별식 D 쓸게. b제곱 6 플러스 m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m 은 0 이렇게 튀어나오네. 자, 그러면 m은 양수값이야. m제곱 계산하면 2m 36 마이너스 44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됐네, 그치? 그러면 m 플러스 4, 그 다음에 m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기울기 m 값은 양수라서 2가 이렇게 딱 튀어나오네. 복잡하게 됐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 직선의 y절편, 결국 y절편이 요거잖아, 그지? 그래서 m 값 2를 딱 대입하면은 최종적으로 구하는 y절편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해서 답이 딱 튀어나오네. 어렵더라. 미적분 툴을 했다라고 하면 쉽게 할 수 있는데, 몫의 미분법을 써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 여기는. 좀 연필 좀 잘 잡고 쓰면 안 돼? 필기체 쓰는 거야? 잘 정리하시고. 우리 준영이는 여행 가서 좋겠다. 부럽네. 다른 것도 있습니까? A1과 달리 A2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존재하더라. (21번) 21번 문제 지문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했는지 한번 볼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점 마이너스 1,1을 지날 때 어떤 해석을 했니? 점이 세 개가 한 직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네? 그러면 어떤 두 점으로 하는 두 쌍의 기울기를 했을 때 기울기가 같을 수밖에 없겠지.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뭐부터 출발해 볼까? 어떤 두 개? 얘 두 개. 기울기 뭐니? 그 다음에 뭐 해볼까? 얘는 몇 분의? 그렇게 되겠네? 대각선 곱이 서로 같다 해서 상수 K급들의 합이니까 근계로 두근의 합만 딱 쓰면 되는데? 되겠어? 응. 여기 몇 개가 지금 계속 똑같은 문제였지? 그 다음 또 28번. 자, 넓이를 2등분하는 것 중에 또 색다른 형태의 문제가 하나 나왔네. 저번에 26번에서 나왔던 문제랑 이 문제가 고쟁이에서 스텝 2에 나왔더라.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가볼게. 넓이 2등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림을 좀 제대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x는 a라는 것은 이게 새로 세워지는 걸 가지고 하는 거네. x축만 그릴게.
B 마이너스 6,1. 그 다음에 C 2,1. 그 다음에 A 1,0. 요런 위치 관계를 가지면서 요렇게 되는 삼각형이다. 이렇게 일단 첫 번째가 되겠죠. 그림 잘 그려놔야 돼. 넓이 2등분하는 것은 그림을 좀 제대로 그릴 필요가 있다. 동아의 넓이 얼마니? 8 4 내가 이게 딱 놓기 전에 딱 4가 나와서 다행이다. 자, 그럼 절반의 넓이는 얼마야 되니? 그렇지. 그러면 x는 a를 요거보다 오른쪽에 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 그래서 이쪽 편에 긋는 거야. 요렇게 x는 a를 그었을 때, 너무 저쪽으로 간대? 여기 글 써져서 그런가? 요 넓이가 2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네? 뭐야? 즐거운 것보다 뛰쳐댕겨. 어이없네.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x값이 a래. 요 점의 좌표도 x값은 a래. 근데 여기는 y값이 무조건 1이니까 a, 1이 결정났다. 자, 넓이를 2등분하는 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그냥 막 구할 순 없고 이거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밖에 없어. 요 직선의 방정식을 딱 구하면 7 증가할 때 1 감소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7분의 1이죠. 그런 다음에 1,0을 지나고 있네. 그러면 x-1 이렇게 설정하고 가는 게 어렵다. 직선의 방식을 무조건 구해야 돼. 하나든 두 개든 최소 하나는 무조건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여기다가 a 집어넣었을 때 점의 좌표가 되겠네.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분의 1a 하고 플러스 7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전개해서. 자, 이제 세 번째 단계 갑니다. 넓이가 2가 나오겠대. 그 2라는 넓이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밑변의 길이, 요 변의 길이, 요거에서 요거를 빼면 되겠죠, x좌표. 그러면 a 플러스 6 곱하기 요 높이, 요 y좌표에서 요 y좌표를 빼야 되겠지? 그러면 1에서 얘를 빼면은 7분의 6 마이너스 7분의 a 플러스 이렇게 나오네. 오, 큰일 날 뻔했다. 자, 그럼 넓이 2등분한 거는 희한하게도 분자가 뭐의 완전 제곱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얘가 7분의 a 플러스 6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도 a 플러스 6이 있네. 그러면 요 27, 14를 절로 넘기면 28은 a 플러스 6의 완전 제곱. 그래서 상수 a 값은 루트 20 풀마 루트 28 마이너스 6 풀마 2 루트 7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두 개 다 있는데? 뭘까? 답은? 1번, 2번 둘 다 답 있어. 승아, 오랜만에 대답해보자. 뭐가 되겠니? 그치? 왜냐면 x값 a라는 것은 요놈의 x좌표보다 커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6보다 크고 요놈의 x좌표보다 작아야 되니까 1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플러스가 된다는 걸로 알 수 있겠네. 승리 졸려? 잠 안 잤어? 오늘 아니잖아. 이씨, 너무 많이 자서 그런 거 아니야? 밤새 게임했지. 방학 첫날이니까 해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6 플러스 2 루트 7. 좋은 문제 나왔어. 또 있으십니까? 27번. 오,
거의 올해 질문 처음인 것 같아. 자, 27번 가봅시다. 아, 그림이 너무 작은데? 잠깐만, 그림 안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아, 천천히 갈게. 자,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삼각형 X축, Y축으로 두는 삼각형 넓이가 저게 2등분 한다.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작업으로 얘를 가지고 출발해야 되겠죠? 미지수 K 있는 거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K 없는 거 마이너스 Y 플러스 1, 은 0, 는 0, 는 0. 그럼 Y 값 1 나왔네, 그지? 그럼 여기다가 대입해버리면 x의 값이 0 나오네? 아, 그럼 얘는 정점이 0,1이다 라고 결정이 나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을 좀 키울게. 잘 봐야 돼. 자,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3이야. 그런데 요 직선은 요 점을 항상 지나. 0,1. 그러면서 저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하겠대. 요 넓이가 2분의 9야. 그럼 대략적으로 넓이 2등분? 대충 이렇게 할게.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4분의 9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2 곱하기, 그러면 높이, 요번에는 직선의 방식을 뭐 새로 구할 필요 없이 얘가 높이잖아, 그치? 여기를 A라고 둘게. 그냥 임의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A. 그랬더니 A 값은 4분의 9가 이렇게 튀어나오죠. 이해되십니까? 됐어? 뭘 쑥스러워해. 나랑 있은 지 오래됐잖아. 왜 그래, 시우야? 자, 그러면 시우야, 요점의 X좌표 뭐니? 요 길이가 4분의 9래. 그럼 X좌표는 뭐가 되겠니? 지금 뭘 구하는 거지? 마이너스, 아이고. 마이너스 4분의 9 콤마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9를 집어넣으면 y 값은 어떻게 되니? 오케이, 4분의 3이라고 확실히 정해지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 그림 다 됐니? 자, 그러면 우리가 K가 있는 이상한 미지수 있는 방정식이 있었잖아. 그거는 0,1을 무조건 지나지만 이 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거기다 대입해. 그러면 K가 얼마인지 이렇게 딱 튀어나올 거야. K가 있는 식에 두 번째 줄 끝에 있는 K가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답이 다 나올 겁니다. K 값이. 자, 빠르게 계산 한번 해봅시다. 혹시 여기에서 풀이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고. 참고로 수요일부터 특강이 시작되는데 특강 교재를 계속 잊어버리고 안 가져오고 막 교재가 책 읽기에 3권이나 되니까 특강 교재를 받으면 이름 적어서 너희가 앉는 책상 밑에다가 제출하고 갈게. 넣어놓고 갈게. 계속 프린트를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종이가 낭비되니까. 또 질문 있니? 24번. (24번의) 첫 번째 줄에 K에 관한 식이 있지. 정점을 구했니?
미지수 있으면 무조건 정점이야. 그 정점만 구하면 답이 슉 튀어나와. 일단 정점 구해봐. 그걸로 출발할 테니까. 그림은 내가 대충 그린 거고, K가 있는 부분, K가 없는 부분을 해서 정점이 몇 콤마 몇. 몇 콤마 몇 나왔니? 어? 죽을래? 아닌데? 한번 더 해봐. 야, 이건 돼야 되는데? 요번에 실패하면 내가 할게. 그냥 뭐 나도 틀리는데 뭐 내가 할 만은 없다. 두 번째 틀리면 이제 LCU에 남는다. 2 콤마? 그렇지. K가 는 항등식에서 정점을 했더니 2,1 A를 지나네. 얘는 무조건 요 점을 지나네. 그럼 시우야, 저 점을 지나면서 저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 그렇지. BC의 중점을 지날 수밖에 없지. BC의 중점은 몇 콤마 몇이니? 그러면 얘를 요 식에다가 다시 대입하면은 K 값이 딱 튀어나오겠지. 대부분 삼각형 나오면 정점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서는 3개의 꼭지점 중에 하나로 나올 거야. 됐니? 오케이. 앞으로 문제 풀 때 미지수가 있을 때 항등식으로 해서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지 않고 질문하면 혼난다. 근데 3꼭지점 중에 아닌 경우가 있으면 그런 건 질문해도 괜찮지. 어려운 문제니까. 다 된 사람은 숙제 채점하고 고쳐. 숙제도 다 됐으면 레벨 3 하고. 질문 있는 사람은 계속 하시고. 또 몇 번으로 갈까? 질문은 다 해야 돼. 넘기면 안 돼. (30번) 30번이요. 가볼게. 이거 저번에 어디 테스트 B1인가? 평면좌표? 그거랑 그림이 좀 흡사하던데? 자, M1부터 M4까지가 있는데 M1의 기울기가 가장 크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각 기울기들을 구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 몇 등분 아래? 5등분 아래. 자, 그러면 직선은 X절편, Y절편이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요걸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저 4개의 직선이 5등분 하겠대. 그러면 우리가 지나는 직선은 어떤 걸 지날 수밖에, 일단 여기가 B, 여기가 A. 5등분? 하나, 둘, 아니지, 셋, 넷. 하나, 둘, 셋, 넷, 5개 되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5등분 됐을 때 요런 거 나오면 요렇게 하고 출발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가 y는 m1x, y는 m2x, y는
m3x.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y는 m4x. 자, 물론 요 한 칸들을 5분의 1a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a, b가 약분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되구나. 5분의 1a 얘가 5분의 4b. 그럼 몇이지? 5분의 1a분의 5분의 4b. 그러면 m1은 5분의 1a 5분의 4b a분의 4b. 얘가 5분의 2a 5분의 3b. 그러면 얘는 2a분의 3b. 그럼 얘는 3a분의 2b. 얘는 4a분의 b. 이렇게 되겠네. 그럼 저기다가 다 갖다 놓고 번분수로 해서 계산해 주면 그냥 끝나는 거야. a, b 다 없어질 거야. 혹시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괜찮아? 오케이. 솔직히 a, b는 필요가 없긴 해. 슬리퍼 샀네. 나랑 똑같네. 새 건데? 완전 깨끗한데? 난 누래졌는데. 바꿔야 되겠다. 다른 것도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숙제 부분 채점하고 고치시고.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두 가지를 비교를 할 건데 얘는 뭐 자기가 편한 형태로 고쳐서 해도 상관없어. 표준형으로 나와 있을 때, 얘는 일반형으로 두 개 나와 있을 때 이런 형태를 의미하겠죠. 일단 평행하다라는 것은 두 직선이 이렇게 돼야 되겠지, 관계가. 그러면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달라야 돼. 저번에 일반형 설명할 때 이거 두 개가 기울기에 관련된 거, 이거 두 개가 y절편과 관련된 거. 그래서 여기는 똑같다. 그러면 는이 안 붙어 있는 거는 같지 않아야 된다는 걸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얘는 일반형은 비율로 푸는 거, 쟤는 직관적인 해석. 일치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두 직선이 이렇게 겹쳐지는 거지. 그러면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아야 되겠네. 그래서 x계수나 y계수나 상수항의 비율 모두 똑같다. 그럼 수직이라는 것은 이런 관계를 의미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 자, 수직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직에는 별표를 하나 칠 필요가 있겠네. 제일 어떤 심화 문제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라서, 자, 수직이 나왔을 때 표준형에서는 y절편들 따위는 필요 없다. 그래서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m'인 요렇게 고치면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구하는 기울기가 있대. 어떤 m의 기울기가 나와 있을 때 다른 기울기는 그 기울기의 역수를 취하고 부호를 반대로 해주면 되겠죠. 그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는 특징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너희가 가장 해석이 잘 안 됐다, 잘 못 외우는 부분은 뭐냐면, 일반형에서 수직일 때 x 계수의 곱, y 계수의 곱 해서 플러스 했을 때 는형이 나온다. 요거 하나 좀 잘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그 이유를 증명을 하겠습니다. 요 위에 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 아래 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 만약에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기울기가 나왔다.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1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요거를 설명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로 바뀌겠네. 분자 곱하니까 A'이고 분모 곱해서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B'이고 그래서 얘를 넘겨주면 요식이 완성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증명까지 다 끝난 겁니다. 그냥 막 외우라는 소리는 아니야.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요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 요런 정도? 자. 물론 중학교 때 심화책에는 나와 있긴 한데, 그래도 심화책까지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간단한데, 여기 유형이 조금 많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씩 해봐야 될 것 같네. 요 문제를 먼저 하고 갈게. 왜냐면 두 가지를 묻는 거기 때문에. 자, 서로 평행할 때, 일치할 때, 세 개를 물어보네. 평행할 때. 자, 평행할 때. 일단 첫 번째 직선의 x의 개수, y의 개수, 상수항.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의 x의 개수, 그 다음에 y의 개수, 그 다음에 상수항. 자, 평행하다라는 것은 얘가 같고 얘가 같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 평행에 대해서만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대각선끼리의 곱은 서로 같다.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3이죠. 얘를 여기다 곱하면 마이너스 a제곱인데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a의 제곱. 얘 곱하면 마이너스 2a인데 이쪽으로 넘어오면 플러스 2a. 자, 그래서 여기가 a 플러스 3,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 그럼 a 값이 두 개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 항상 평행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가 더 있어요. a 값이 두 개 나왔을 때 확인 작업을 해줘야 돼. 어떤 확인 작업을 해줘야 되냐면 이쪽 부분을 확인 작업을 해줘야 돼. 자, 1을 집어넣었더니 여기도 비율이 1이고 여기도 1 나오니까 얘는 성립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얘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알파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비율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를 바로 할 수 있어. 두 번째, 일치할 때. 일치할 때는 여기까지도 같아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결국 아까 여기서 구했던 이 1이라는 것이 베타가 되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연습 한번 해봅시다. 수직일 때. 수직은 x 개수끼리 곱하고, 그래서 즉 3a 플러스 6, 그 다음에 y 개수끼리 곱하고, 그러면 a가 되겠네. 이거 두 개를 더했을 때 0이 된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감마 이렇게 딱 표현되겠네. 그럼 감마분의 알파 베타 이거 구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야. 답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게 243번을 할 건데 잠깐 52분이니까 쉬었다 갈게. 자, 일단 요 문제 하나 했는데 바로 위에 문제 243번이 좀 좋은 것 같아서 일단은 교점을 지난다? 그래서 보통 교점을 구해 보겠지? 구하고 나서 두 번째 단계, 이 직선과 만나지 않는 직선,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평행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x의 개수, y 개수, 상수항의 비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답을 찾아야 될 것이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는 일단 첫 번째를 하진 않았지만 두 번째에서 이거하고 평행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y의 개수의 비율이 1대1이야. 그러면 x의 개수의 비율도 1대1이어야 돼. 그래서 일단 a 값은 7로 바로 결정이 나버립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얘는 달라야 돼. 그래서 b 값은 9가 아니다라는 정도까지도 일단 찾아낼 수 있겠네. 평행에 대해서. 자, 그럼 우리는 b 값만 9가 아닌 b 값만 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몇 번 유형에서 그 설명했냐면 9번 유형에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했을 때 연립을 해도 되고, 그런데 어떤 한식 플러스 다른 한식에 k 붙여서 는영으로 만드는 이꼴로도 할 수 있다. 9번 유형에서. 그 연립을 해보려고 했더니 자, 요 식을 4배하면 4x 그 다음에 플러스 12y 마이너스 28은 0 이렇게 되네. 그러면 요 식에서 요 식을 뺐더니 x는 날라가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 10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7은 0 돼서 y라는 값이 10분의 17로 이렇게 나온다면 집어넣었을 때 x의 값을 좀 찾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립했을 때 두 점 중에 하나가 좀 복잡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 때문에 내가 그 9번 유형할 때 두 식 중에 아무데나 k를 붙여서 그냥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플러스 k 이렇게 붙여가지고 x 플러스 3y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은 0 얘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얘와 얘가 평행한 거니까 요거의 개수들을 분모로 보낼게. 7 1 상수항 9 평행이니까 얘는 같지 않고 얘는 같다 이렇게 놓겠죠. 자, 그러면 우리 노란색 식에서 x의 개수를 해볼게. 4 플러스 k y의 개수 2 플러스 3k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7k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k 값을 찾기만 하면 되겠네. 자, 얘 여기다 곱했더니 4 플러스 k 얘 여기다 곱했더니 얘는 14 플러스 21k 그러면 20k가 마이너스 10 k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죠? 이렇게 되면 되겠지.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요 식을 정리하기만 하면 돼. 2를 곱해서 얘를 1로 만들고 여기다 2를 곱할게. 그런 다음에 식 정리하면 8x에서 x를 뺐더니 7x 나오는 거 맞지? 그 다음에 4y에서 마이너스 3y니까 플러스 y 나오는 거 맞네. 상수항 마이너스 22에서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4는 0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미리 구해놨던 a 값 얘가 9가 아닌 b 값 그래서 a-b 하니까 21이라는 답이 딱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3 아닌데? 응? 덜 틀렸는데? 뭐 틀렸지? 마이 갓. 어디가 틀렸니? B 어디 뭐 때문에 틀렸지? B가 얼마야? 마이너스 15D? 오, 큰일 날 뻔했네. 그럼 두 개 더 하면 22. 3번 나와야 되겠네. 어디가 잘못됐지? 아, 20이구나. 10이 아니고. 자, 10번 유형 이렇게 해서 연립을 할 거냐 K로 놓을 거냐 좀
그 자체가 조금 처음부터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겠다. 자, 11번 유형 가볼게. 요거 좀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별표를 좀 치시고요. 자, 지금까지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했는데 이번에는 세 직선의 위치 관계 할게. 자, 세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서 특이하게도 우리가 묻는 거는 뭐냐면 삼각형을,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 그래서 여기서는 그림에서 총 세 가지밖에 나오지 않았죠? 자, 그러나 주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거기 때문에 요것만 표시했지 더 있긴 있죠? 그럼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겠지. 세 개 다 일치하면. 근데 이런 그림은 잘 안 나와. 그다음 5번 같은 거. 두 개가 일치하고 하나가 이렇게 될 때. 얘는 간혹 나오는데, 뭐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총 5가지의 그림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는데, 거의 주어져 있는 세 직선 중에서 두 직선은 식이 완벽하게 나와 있어. 한 직선만 안 나와 있을 거야. 그럼 두 직선을 봤을 때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얘도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를 냅두긴 할 거야. 자, 그런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때, 그러면 셋 다 평행할 때, 얘도 잘 없어. 두 개가 평행하고 하나는 평행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세 직선의 교점이 일치할 때, 이런 경우.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때 말고 하나의 표현이 더 있습니다. 그 하나의 표현은 뭐냐면, 자, 요거를 좌표평면이라고 생각했을 때 1번 그림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나아가면서 이렇게 될 때 세 개가 평행화 돼. 그럼 좌표평면이 몇 개로 나누어진 거니? 승리 몇 개로 나누어진 거니? 몇 부분으로 나눠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니? 4개로 나눠졌지. 그래서 숫자를 적을게. 자, 요거에다가 뭘 적을까 하면 얘는 간혹 문제로만 나오지 개념에는 거의 적혀 있지 않은 거라서 따로 좀 적을게. 자, 세 개가 다 평행할 때는 그래서 4개의 영역으로 나눠진다. 좌표 평면이. 그 다음에 두 개가 평행하고 하나는 평행하지 않을 때는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이 두 개는 6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문제 지문상에서 좌표 평면이 6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지기 위해 세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4개와 6개 이렇게 나뉘는 거, 요거 하나는 좀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뭐 하나를 빼먹어서 A 값이나 M 값을 덜 구해서 틀리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해주고 갈 필요성이 있겠네. 됐죠? 다 된 거 같네? 지울게. 필요할 때마다 그림을 그리면서 해줄게. 자, 요런 걸 봤을 때 생각해 봅시다. 세 직선 중에서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요 두 개의 직선을 봅시다. 하나는 기울기가 2고 하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네. 요렇게 되네, 그치? 자, 이렇게 됐을 때 일단 4개의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때, 그러면 우리는 두 종류가 있겠죠? 나머지 하나, 얘가 일단 1번 얘하고 평행할 때, 그러면 A 값이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얘하고 평행할 때,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두 개의 교점을 지날 때,
요렇게 세 가지 경우로 A 값을 세 개나 다 구해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두 개만 구하고 하나를 구하지 않으면 틀린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교점을 구해야 되지. 얘를 연립해가지고 교점의 좌표를 구해보면은 2분의 1이네. 요 점의 좌표가 2분의 1, 0 이렇게 되네, 그치? 그러면 교점을 지날 때라고 했으니까 얘는 여기다가 딱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러면 0은 2분의 1a 플러스 3. 그러면 세 번째 경우에 a 값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래서 세 개를 다 합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세 번이나 그리기 좀 그러니까 한 그림에다가 이렇게 경우의 수로 나눠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누도록 할게. 됐습니까? 여기 있다. 요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세 직선이 서로 다른이다. 서로 다른. 왜냐면 이 말이 없으면 또 문제가 달라져요. 서로 다른 때문에. 자, 여기서 좌표 평면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질 때 만약에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으면 어느 두 개가 일치하고 하나가 이렇게 돼도 1, 2, 3, 4 이렇게 될 수 있거든? 그럼 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다르니까 세 개의 직선이 다 평행할 때 그래서 1, 2, 3, 4 네 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비율로 하는 식을 다 세워야 돼. 자, 그러나 셋 다 평행하지. 그러면 X개수, Y개수의 비율은 동일하고 상수항은 달라진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평행하다는 걸로 긋지 말고 바로 가볼게. 자, 얘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니까 얘를 기준으로 갑시다. 일단 봤더니 얘가 1이야. 얘가 1이야. 그러면 똑같네. Y의 개수가. 그러면 X의 개수도 같아야 돼. 그래서 X가 3. A가 3. 상수항은 다르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비교할 때 X가 몇 배 됐니? 2배 됐죠? 그럼 Y도 2배가 돼야 돼. 그럼 B는 2. 그러면 상수항이 2배가 된 게 아니니까 Y절편 다르겠죠? 이렇게 푸는 방법이 더 빠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비율이기 때문에 몇 배, 몇 배, 그게 똑같다. 이렇게 판단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림만, 문제 지문만 잘 해석해서 어떤 그림인지만 판단한다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것 같네. 자. 그러면 이제 12번째 유형. 평행한 직선과 수직인 직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걸 그대로 활용하는 것밖에 없어서 계속 반복되는 개념이 될 겁니다. 평행하면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다. 그 다음에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또는 일반형으로 나와 있으면 A 플러스 B은 0.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고. 자, 뭘로 가지? 요 말이 좋다. 요거 좋네. 자, 그림 가볼게. 자, 2,0을 지나는 직선. 뭔지 몰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되는 직선인지 전혀 알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요 직선. 얘도 아직 K 때문에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다. 됐죠? 자, 중요한 말은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대. Y축에서. 자, 그럼 우리는 일단 얘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의 Y절편을 찾아봐야 되는데 Y절편을 봤더니 어떻니?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사라지면서 Y는 4가 나오죠. 그러면 저 주황색 직선은 여기가 0,4네. 요 점을 확실하게 지난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지? 자, 그런데 요 점이 뭐냐면 교점입니다. 교점. 노란색을 지나는 직선과 주황색을 지나는 직선이 그 두 개의 교점이 요 점의 좌표야.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날 때까지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노란색은 이렇게 지나고 교점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주황색은 이 교점을 지나면서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가 수직이어야 된다. 이렇게 딱 표현되겠네. 요 그림을 해석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됐니? 자, 그러면 우리는 판단할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필요 없이 수직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또는 역수치하고 부호반대. 자, 그러면 시우야, 이거의 기울기는 뭐니? 응? 천천히 해도 괜찮아. 급할 거 없잖아.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그렇지. 마이너스 2. 그러면 이거의 기울기는 뭐여야 되니? 오케이. 2분의 1이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저기서 y 있는 꼴로 고쳤을 때 x의 개수가 2k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넘어가면 2k라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5. 자, 그러면 k 값은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다라는 걸로 알 수 있겠네. (258번) 한번 풀어볼래? 나는 그림 없는 거 위주로 할게. 그림 있는 거는 너희가 좀 더 숙제할 때 쉽게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한 3분 정도 시간을 줄게. 요 문제가 다음 유형들 할 때 좀 필요해서 내가 이 문제를 너희들 보고 먼저 생각하라고 한 거야. 그림은 당연히 그렸겠지. 저 직선에 x절편은 몇이죠? y 0 집어넣었으니까 12가 나오겠네. 그 다음에 y절편은 4가 나오겠네.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 라고 할 수 있네. 그치? 자, 그러면 임의의 점 중에서 이 원점에, 여기가 원점인데 이게 가깝니, 이게 가깝니, 이게 가깝니, 이게 가깝니 이렇게 했을 때 가장 가까운 지점은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할 때 그림처럼 이렇게 수직일 때다 라고 할 수 있네. 그치? 자, 이 노란색 직선 자체가 y는 마이너스 3분의 1x야.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러면 이 직선은 y는 3x가 되겠죠? 그래서 저기 있는 y에다가 3x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10x가 12. 그러면 요 점의 x좌표가 10분의 10이니까 5분의 6 되겠죠? 그럼 얘를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교점이니까 5분의 18 이렇게 나와서 두 개 더하면은 5분의 24.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군요. 괜찮으시죠? 자, 맞춘 사람들 잘 해석했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림이 없는 것들은. 자, 이제 뭐 개념들은 거의 끝났고 전부 활용에 관련된 문제들만 주어지겠다라고 할 수 있겠네. 자, 이제는 우리가 수직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평면 좌표에 있는 문제를 조금 더 편하게 식을 구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평면 좌표가 편한 사람은 그걸 이용해도 상관없지만 대부분은 직선으로 하는 게 더 편합니다. 수직 이등분
얘가 알고 있는 점이래. 얘가 알고 있는 점이래. 이 두 선분의 수직 이등분. 그러면 첫 번째로 중점을 구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수직이니까 기울기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직선의 방식 L이 나온다 라고 하는데, 평면 좌표에서는 이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점 A와 점 B와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의 방정식 할 때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물론 요 점도 같은 거리에 있지만 이렇게 됐을 때 얘도 같은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얘도 같은 거고, 이 점의 자치의 방정식, 그걸 구할 때가 결국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구나. 그럼 평면 좌표에 이런 말이 나와 있으면 이걸로 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얘 풀이가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곱 이렇게 해서 P점을 x, y 해가지고 식을 정리만 하면 저 L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풀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수직 이등분이 훨씬 편한 풀이이기 때문에. 적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안 적고 있으니까 눈치는 보이고 저건 적지도 않고 할 말이 없네. 네 글씨 네가 알아볼 수 있어? 그러면 할 말이 없네. 난 네 글씨 못 알아볼 것 같은데. 생리야, 우리 동아 좀 글씨 연습 좀 시켜줘 봐봐. 시험 칠 때도 너 서술형을 선생님이 알아봐? 나 그게 참 의문이다. 아니, 알아보지 못하는 그 서술은 감점을 시켜도 할 말이 없거든, 학생들은. 뭐 시험 칠 때만 깔끔히 잘 써. 그럼 되겠지 뭐. 다른 거 다 너희 문제 읽으면 어려울 게 없는데, 원래 레벨 3여서 하는 건 아니지. 근데 내가 요게 좋은 거여서. 도나? 이 점이 삼각형 ABC의 무슨 점인지 알 수 있니? 저 글을 읽고. ABC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의 좌표. 뭔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배운 건 3개밖에 없어. 외심, 내심, 무게중심. 그 중에 있을 거 아니야. 뭐겠어? 외심이죠, 외심.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평면 좌표에서 외심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P점이라고 놓고 선분 PA의 제곱, 선분 PB의 제곱, 선분 PC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같다, 얘가 같다, 이렇게 연립해서 우리 이제 문제를 풀었었거든. 얘가 평면 좌표의 풀이입니다. 자, 그런데 외심의 좌표를 물론 자기는 식을 써서 전개하는 것도 빠르고 연립하는 것도 빠르다, 계산이 빠르다, 그러면 평면 좌표 풀이가 훨씬 더 좋을 거고, 그런데 나는 그게 싫은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냥 볼게. 아무렇게나 삼각형 ABC를 만드시고,
얘가 5,4래. 그 다음에 B가 9,11에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얘가 0,9래. 그러면 우리는 외접원의 중심인 외심의 좌표를 구할 때 이렇게 될 때 요거의 수직 이등분선, 그 다음에 이거의 수직 이등분선, 그거의 교점이 외심 O다. 이렇게 여기는 O라고 표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직 이등분이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으니 요것도 알고 있으면 미리 좋을 것 같아서 내가 한 거야. 자, 그러면 두 개를 한번 해볼게. 뭐가 편할지 모르지만 여기도 물론 여기도 있겠지. 근데 자기가 선택하는 종류에 따라 달라. 얘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 이거 빼면 x의 증가량은 9, y의 증가량 3. 그럼 3분의 1이네. 그러면 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3이 기울기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중점이 2분의 9 콤마 두 개 더하면 2분의 21? 헐! 잘못 선택했는데? 셋 다 구해보자. 안 되겠다. 5 증가할 때 마이너스 5, 기울기 마이너스 1이네.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기울기가 1이네. 그럼 y는 x 1, x 마이너스 5 플러스 하니까 x 마이너스 1. 쉽게 나왔네. 요거도 해보자. 얘가 기울기가 몇이야? 이게 더 쉬운데. 그럼 점을 가지고 먼저 생각하는 게 편하겠다. 중점은 두 개 더해서 14지? 7 콤마 두 개 더해서 16이니 8. 얘가 훨씬 안 돼. 그러면 얘는 4 증가할 때 4 증가했으니까 4 증가할 때 8 증가했죠? 그러면 기울기가 2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플러스 8. 이런 세 개의 직선 중에 두 개를 연립해서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도 나쁘진 않지만 뭐가 좋을지는 자기가 선택합시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일단 요건 식 정도만 적어 놓고 마치도록 할게. 그 다음에 노파심에 우리가 내심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외심 지금처럼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무게중심 각 꼭지점에서 중선을 연결했을 때의 교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얘는 교육과정 외인데 그냥 수심이란 말을 안 쓰고 그냥 할 수 있거든. 이런 게 있어. 삼각형이 존재할 건데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수선의 발을 내려. 그럼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거의 교점을 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그림을 좀 그려놓자. 그래서 수심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근데 수심이란 말만 안 쓸 뿐이지.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거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수심이라는 것도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오늘 숙제량이 적긴 해도 그래도 어려운 파트야. 이제는 앞쪽 파트가 아니어서. 자, 그러면 차이를 한번 봅시다. 똑같이 수직을 쓰는 건 맞는데 요 직선은 BC의 기울기의 수직이고 BC의 중점을 써. 요 안에서 다 끝나. 근데 얘는 뭐냐면 BC의 기울기의 수직이면서 A점을 지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여기서 기울기를 구하고 이 점을 지난다. 그래서 직선의 방식. 그 다음에 요거의 수직이고 C점을 지난다 해서 직선의 방식. 두 개를 구해서 교점의 좌표 찾는 이런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몇 번 봤으니까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 구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다는 게 아니고 애들이 요 표현이 나왔을 때 당황할 것 같아서 교육과정 외긴 해도
지문에서 그 말만 안 쓰고 문제를 충분히 출제할 수 있다. 됐죠? 이제 14번 유형하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나오네. 자, 얘는 레벨 2까지가 3개밖에 없네? 뒤에 레벨 3네? 그래서 여기는 뭐 말이 뭐 나와 있는 건 아니야. 어떤 거냐면 그냥 직선의 방정식과 삼각형의 넓이. 그럼 어떤 직선을 가지고 x절편, y절편, 그 다음에 교점 등을 이용해서 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좋은 문제는 레벨 2가 아니라 요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레벨 3, 아까 전처럼 레벨 3를 가지고 해석을 할게. 자,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직선이 나와 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직선이야. x절편이 A, y절편이 B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거니까 3, 4분면 따위는 필요 없으니까 요렇게 하는 게 낫겠죠? 여기에 있는 3, 4분면만 지나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하나의 직선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요 직선이. 자, 그럼 x축,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A래. 그럼 여기는 A, 0. 여기가 B래. 그러면 여기는 0, B.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A는 양수, B도 양수. 이런 전제 조건을 여기다 적어도 상관없겠다. 자, 그러면 한 단계씩 나와 볼 건데, 더 이상 우리는 식을 가지고 그림은 그렸는데 더 이상 뭔가 할 건 없어. 그럼 어떤 조건이 나와 있네. OA 플러스 선분 OB가 2루트 6. 여기가 O잖아. 선분 OA가 A잖아. 선분 OB가 B잖아. 그러면 A 플러스 B는 2루트 6이라는 게 하나 나왔다. 괜찮죠?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A 값, B 값이 어떻게 됐을 때 OAB 넓이의 최대값이 되느냐? 그러면 이번에는 이 OAB 삼각형이네? 얘가 A고 얘가 B니까 당연히 우리가 구하는 삼각형 넓이라는 것은 2분의 1 AB가 될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1차식 곱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는 2분의 1 냅두고 A 냅두고 B 대신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 루트 6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네? 전개하지 말고. 자, 그러면 우리는 넓이의 최대값이래. 당연히 전개했을 때 A에 관한 2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최대값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면 2차 함수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축이 얘가 0, 이 식을 0으로 만들 값이 0이고 얘가 2 루트 6이네. 그러면 축이 루트 6일 때네. A 값이. 그때 최대값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래서 식을 전개할 필요도 없죠. 그럼 얼마지? 2분의 루트 6. 여기 루트 6 집어넣으면 루트 6. 그럼 여기는 2분의 6이니까 3. 넓이가 3일 때 되겠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기억을 해볼게요. 우리가 1학기 때 어떤 한 선분을 가지고 한 변의 길이가 뭐 x인 한 선분을 가지고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구할 때 얘랑 길이가 똑같을 때거든?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미지수가 들어있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 B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랑 얘가 똑같을 때 넓이가 최대값이 나온다는 것도 기억해 놓으면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A 값 루트 6, B 값 루트 6 바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다. 요 과정을 생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 나오면 다 길이가 같은 것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좀 더 편할 것 같아. 그러면 몇 초 문제로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다. 됐나? 변의 길이가 같을 때, 변의 길이가 같을 때, 사각형에서는 가로 세로가 같을 때, 삼각형에서는 밑변과 높이가 같을 때 이렇게 생각해주면 편하겠죠. 그래서 수요일부터 이제 4시부터 6시까지 테스트를 보고 오면 이제 하나씩 그냥 계속 테스트를 보는 거고, 때로는 특강을 먼저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수업을 먼저 할 때도 있고, 그거는 무작위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4시간 동안 쭉 하는 거니까. 아니면 1시간씩 할지도 있고,